열 거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쓰는 말이다. 그런 개인적인 움직임이랄까, 입김, 이런 것들이 문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일본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호가 열려진 계기가 말하자면 1970년대 이것저것 한몫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윤은길 씨의 소설 작품들이 번역된과 동시에 다른 작가들도 문예출판사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약간 냈습니다. 한국문화 13인집이라든가 혹은 한국 현대소설이라든가 이러한 작품들을 출판할 길이 열렸죠. 그 속에서도 특히 87페이지에 언급했습니다. 윤은길 씨의 야음 같은 소설은 이건 신조라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문예지의 임시 특집인데 세계문학이라는 20세기의 세계문학 특집 속에서 윤은길 씨의 야음 한 편이 실렸거든요. 이 속에는 아까 중남리의 달가스 료산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해서 20세기의 소위 유명 작가라는 사람들이 모아졌는데 이 속에 윤은길 씨의 양이라는 작품을 실수록했다는 건 이 작품 한국 문학 작품의 수준이 이거 골라낸 건 다 일본 사람들이 골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눈에도 한국 문학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신조샤는 이건 일본에서도 독특한 문예 출판사를 제일 으뜸가는 출판사입니다. 그런 데서 편집자가 골라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양을 뽑아서 세계 20세기의 문학 서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만 그러나 1990년대에 가서 문예 작품들의 출판이 저조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 그렇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TV 드라마가 문학 작품이 영화가 되면 출판하겠다 하는 출판사가 자꾸 나옵니다. 그냥 지금 검은꽃입니까? 검은꽃도 판권은 이미 휴에시아 지병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신경숙 씨의 역사 소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이뭔가? 이진이. 그것도 영화가 되는 얘기를 된다면 하는 걸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서 대우를 못 받기 시작한 거죠. 못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내 기억에 있는 작품들의 번역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90페이지의 일람표를 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김광규 교수의 얼굴 보고 김광규 교수의 작품도 한 편 번역해서 실었구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몇 사람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꾸준히 번역되어 왔습니다만 역시 일본에서의 문학 자체가 발다리가 약해졌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인가 야성시대라는 잡지에 정리현 씨의 신인상 받은 소설하고 그 다음에 신경숙 씨의 소설하고 두 편을 제가 번역해서 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야성시대는 한류의 선두주자들 20명을 인터뷰해서 인터뷰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각계에 있는 지금 선두 주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속에 전희현 씨하고 신경숙 씨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작품을 어느 것을 실었냐 하는 데에 따라서 나하고는 상당히 견해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경숙 씨의 순문학적인 작품을 실었으면 해서 한 두세 편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거기서 마다한 거예요. 결국 정희현이의 소설을 고르다시피 약간 대중성 있는 소설,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을 골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듯이 일본에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작품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작품들을 지금 한국 소설에서는 골라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본에서 일본 편집자들과 여러 가지 다투고 있는 초점의 문제가 그런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의 기술 문제라든가 출판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까부터 여러 선생님들이 언급하신 문제, 일본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 제안을 여기에 썼습니다. 뭐냐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국 문단의 움직임이라든가 문학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동시에 새로 나오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냥 한 번에 10사람씩 소개해도 1년에 20편이 되거든요. 이것이 4, 5년 되면 100편 정도 되면 말이죠. 그 작품집을 계속 일본에서 출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말이죠. 일본 출판사, 문예 출판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포문으로 여기 참가시켜서 그래서 일본 출판 사정과 맞게 우리나라 것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1960년대에 최인훈 씨의 광장이 한국에서는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70년대 이후에 일본 NHK 방송국이라는 거기에서 방송대학에서 한국의 현대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기회가 있어서 윤은길 씨의 장마하고 이 최인훈 씨의 광장 그리고 김지하 씨의 시 이런 것을 골라서 강의를 했더니 주임 교수와 만나자고 와서 왜 이 광장을 60년대 소개 안 했냐. 60년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전후문학이라는 것은 일본 전쟁을 한 전쟁 범죄인들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얼마나 비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문학이라는 것은 좌경적인 문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제때 소개가 안 됐냐. 그렇게 그 주임 교수가 나한테 말을 해왔어요. 근데 60년대라는 건 한일 투쟁도 그때 한일 해당 반대 투쟁하고 다녔고 말이죠. 그 한국 문화가 제대로 일본에 들어올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건 몰랐고 말이에요. 4.19나 지지하고 말이죠. 같이 떠들었지 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때를 맞추어서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잡지 이거 제대로 역시 가능하면 말이죠. 번역원에서 지원해서 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본 출판사가 결부해서 출판사 이름으로
계속 내도록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썼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말은 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한국문화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 가장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아주 상세히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 장정일 아담인들 때라든지 이런 소설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받아들여졌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서는 벌써 시작한 모양인데 잠시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발제하신 선생님 발제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어지고 다음 발제가 이어지고 또 토론이 이어지고 하는데 발제하시는 분 선생님들을 네 분씩 모시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지금 토론을 뒤로 이제 먹고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학부의 윤상인 교수님과 숙대 영문과의 이형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는 윤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 일본언어문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윤상입니다. 오늘 저는 임준성 교수님과 안우식 교수님 두 분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두 분의 발제가 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 범주에 걸친 그러면서도 그 요점을 잘 짚은 그런 매우 농도가 짙은 그런 발제여서 저는 크게 공부가 됐고 앞으로 제가 또 이런 그 번역이라든가 그 동아시아 문학 교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큰 시사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일본 문학을 한다면은 일본 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일본 문학을 한국에 소개도 하고 저도 뭐 터로 번역도 했습니다만 늘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한국 문학을 일본에 알리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꼭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안우식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큰 감명과 또 한편으로는 좀 복잡한 그런 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큰 감명을 얻은 부분은 안우식 선생님이 근 50년에 걸쳐서 거의 한 반세기에 걸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일본인에게 읽히는 그런 그 현장에서 한시도 떠나시지 않고 근 반세기를 고군분투 해오셨다고 하는 점에 저는 굉장히 숙연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안우식 선생님의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일본에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